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녀 명의로 빌라를 맡겨놓은 거, 일종의 이제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파산 면책 신청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받아들여지는지, 아들 명의의 부동산을 판가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안이 좀 간혹 있습니다.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지방에 보유하면서 이자를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납부하냐? 채무자가 납부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들이 지방에 사든 서울에 살든 그 형편에 맞게 이자를 납부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건 관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런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니까 채무자도 아들 명의로 자기가 사놓은 게 맞다라고 명의신탁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오랫동안 별거하였다고 신청서에 기재하였으나, 이랬다면은 이게 뭔가 아들 명의로 사는 게 좀 이상하죠. 이런 진술서를 아마 허위로 작성한 거죠. 신청서에 기재하였으나 면담 과정에서 아들이 제출 기본 서류 중 소득 관련 근로소득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은 결과 소득 형성 시점에 아들이 부동산을 도저히 취득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거짓이 드러난 거죠. 2년 전에도 채무자는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남은 자금 중 일부는 사기 피해를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조사한 느낌이. 결국 당사자는 명의신탁을 시인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좀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된 점, 당시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채무자도 수년간 팔아서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매각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일정한 잔존가치 약 800만원 정도를 산정해서 아들이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취지의 화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배우자도 파산 신청하였으나 사단독에 배정되어 손쉽게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이혼을 해도 몸이 불편한 전 남편을 위해서 파산 재판부에 채무자가 아마 대동한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볼 문제는 이거 제가 이제 메모해 놓은 건데요. 26세 전에 남자, 아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남자들은 군 문제가 있죠. 군 문제. 아무리 요즘 예전 70년대, 60년대 36개월, 80년대는 30개월, 대학생 혜택받은 사람은 27개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92년도, 그때 이제 저희 세대죠. 입대했을 때는 이제 27개월부터 점점 줄죠. 25개월. 나중엔 지금 18개월까지 줄었죠. 아무리 군대가 짧아지더라도 전후좌우로 해서 준비하는 기간, 또 와서 적응하는 기간까지 하면 2년 정도는 이제 2년에서 한 3년 정도는 어떻습니까? 경제 활동을 못하죠. 그런 거로 봤을 때 대부분 결혼 이후에야 남자들은 요즘은 취업도 어렵지만 일단 취업이 된다는 가정하에 보증금 내지 주택을 구입을 하죠. 26세 전에 딸이 소규모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성실하게 직장생활하면서 적금을 불입하고 이자를 내는 유형은 이거는 좀 많았습니다. 이런 사안은. 이게 이제 거의 예전에 어머니, 누나들 그런 세대죠.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서 열심히 사회생활해서 이제 집을 조그마한 집이라도 아파트라든지 이런 소규모 빌라를 사서 이제 다 갚으면 자기 집이 되고 이제 나중에 그게 또 이제 오르고 해서 중산층으로 편입하거나 하여튼 그게 이제 집이 원천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직장 재직 소득 규모 저축 내역을 조사해보고 내린 대략적인 결론이다. 26세 전에 남자가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일 가능성이 높고 여자가 취득한 것을 명의신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실제로 그 딸이 소득으로 취득한 사안은 꽤 있었다라는 게 이제
뭐 제가 한 10몇 년 이상 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 사안은 보겠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채무자의 주거 이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집을 팔았죠. 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보증금 2천, 그 다음에 월세 보증금 500, 월세 40만원. 2012년부터 이제 전월세가 일반화가 됐죠. 2004년에서 2005년에 식당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2006년에서 현재까지는 일용직, 노점상 등으로 이제 특별한 소득은 없습니다. 건강도 좀 안 좋으시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2009년도에 이혼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33살이고 회사원, 10년간 별거. 그 다음에 채무는 뭐 이미 부동산을 팔면서 구조조정을 해서 이제 남은 어떤 생활비니 병원비, 수술비에 쓴 소규모 채무입니다. 3,300에 채권자 4명. 보험 해약 환급금이 한 427만원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다음에 보증금이 500. 5년 내에 처분한 재산을 보면 2010년도에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부모님은 예전에 돌아가셨고요. 자녀 재산, 이게 이제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이냐 아니냐 문제되죠. 아들 명의로 2006년 7월 25일에 사놨습니다. 대출 1억 8천 받고 전세 보증금 8천만원. 근데 이제 현재 시가가 2억 9천이니까 조금 올랐습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아들이 어떤 소득으로 샀다고 볼 수 없고 이자를 채무자가 다 전적으로 냈고 그래서 이제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아들은 따로 이제 보증금 2천만원으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들이 마련한 걸로 보이겠죠. 자동차도 있었지만 이것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채무자 명의 보증금 500과 보험 해약 환급금은 그냥 놔뒀습니다. 왜냐면 집행 제한,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427에다 150배면 얼마입니까? 270이죠. 270만원이 존재하나 현재 채무자의 건강, 수술 후유증, 고혈압, 고지혈, 당뇨, 탈장 증세까지 있어서 이런 거를 치료를 하고 그 치료를 위해서는 또 보험 혜택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건드리지 않았고 이제 과연 이제 그 전에 판 부동산에서도 뭔가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2억 6천에 매도했고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죠. 당연히. 은행융자 6천만원, 신협 5천만원으로 가압류 채권자 LG 및 카드 채권 6,200만원 변제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 세입자가 각 2명씩 7천만원, 2천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보증금 사용하고 2천은 뭐 누구한테 사기 피해를 당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병원 치료비 등으로 사용했다. 뭐 대략적으로 이제 뭐 채무자 이거는 이제 신빙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상의 특이점은 2009년 1월 11월 10일 날 4,864만원 입금됩니다. 이건 가압류 가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협으로부터 융자받은 돈 입금하고 신협이 근저당권 설정일자와 같은 날로 보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2009년 12월 10일 1,170만원 출금 채무변제, 12월에 1,400만원 출금 채무변제, 4월에 5천만원 입금된, 이건 이제 부동산을 매매했으니까 중도금이 입금된 걸로 보여요. 2010년 4월 8일 한 모씨에게 2천만원을 송금했는데 지인으로 채무자가 수수료증을 거두니 불편하여 지인에게 부탁하여 전월세를 얻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2천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를 횡령하여 잠적하였다고 합니다. 채무자는 사기 피해를 당했으나 당시 몸이 불편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등 절차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진술. 뭐 이것도 이제 피해로 봐서 편파변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속 출금된 거는 이제 채무 변제죠. 채무자의 채권은 이제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마지막에 아들 이자가 한 100에서 110만원 나갔는데 이거는 이제 채무자가 꾸준히 낸 걸로 봤을 때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으로 판단을
판단을 했습니다. 아들의 소득금액 증명은 1년에서 2년 정도만 소명되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동생이 건설업을 하면서 채무자에게 분양한 것임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으로부터 분양받은 거죠. 채무자가 다만 아들 명의로 신탁해 놓은 재산으로 이제 판단했습니다. 아들이 매입 당시 근저당권 채무가 1억 8천이 존재하고 이를 타인에게 임대보증금 8천만 원에 인다하였으나 2008년부터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채무자가 아들의 은행 통장에 이체하여 납부했습니다. 2011년부터 어떻게 이제 매각을 좀 시도했으나 이 당시 아마 부동산 경기 하락이죠. 하락으로 매매 사례가 거의 없었고 관제인이 인근 지역 시세 내지 채무자의 그동안의 매각 일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경만 낙찰 가격이 2억 7천 이상이고 시세는 2억 8, 9천.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2억 있는 채무를 빼니까 은행 1억 8천, 보증금 8천만 원, 2억 6천이므로 이거를 이제 뭐 매각을 하면 한 2, 3천 남을 수도 있지만 부동산의 어떤 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아들이 일부 자금을 파산재단에 편입하여 한 700, 800 정도를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절차는 종결했습니다. 자, 이 사안은 동탄에 있는 빌라인데요. 이제 결국은 자녀 명의로 신탁한 거를 이제 관제인이 밝혀낸 겁니다. 결국은 부동산 매매할 때는 보통 이제 은행 융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은행 융자에 대한 소명은 비교적 쉽습니다. 다만 그 나머지 이제 은행으로 들어오는 그 계좌에서 이제 주로 이제 편파 변제가 많죠. 금융권 채무는 독촉을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개 이제 이자만 잘 갚으면 특별한 징후가 없죠. 바로 압류를 하는 게 아니죠. 시기적으로 강제 집행이 훨씬 늦습니다. 근데 개인 채무는 어떻습니까? 좀 뭐 급박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인지상정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지인 채무를 먼저 갚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사실상 뭐 사회적, 경제적, 채무자의 어떤 모든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이 파산을 앞두고 혹은 파산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는 파산관제인에서 부인 청구를 당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명의신탁재산, 자녀 명의의 어떤 신탁재산을 찾아내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6세 전후로 아들과 딸을 잘 구별을 해서 소득이라든가 이자를 누가 내는지 세금을 누가 내는지 그 다음에 이용은 누가 하는지 뭐 부동산 전월세 관리는 누가 하는지 그런 거를 놓고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채무자인지 아들인지 잘 구별해서 판단을 하면 여러가지 좋은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